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황 분석의 대가인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 함께 짜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피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현 장세의 수급 사이클 분석을 통한 유망업종 살펴보고요. 2015년 영종도에서 건설 예정인 국내 최대 카지노 리조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향후 관련 업종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네, 펜스탁 김선윤 대표가 전하는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와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 윤쌤의 보충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JP 모건이 미국 정부가 재정 절벽에 빠질 확률이 15%에 이른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재정 절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짚어주십시오. 재정 절벽이라는 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인데 미국 정부의 재정이 절벽에 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한 문제가 미국은 아직도 큽니다. 뭐 주가 13,000원 올라와도 사실 뭐 실업률이나 뭐 주택 지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 정부 재정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죠. 이 절벽이 뭐냐에 대해서 본다면 미국 의회가 이제 개정을 합의하지 않게 되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그 미국의 그 자동적인 세금 인상하고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 1월부터 1조 2천억 달러의 그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돼서 세금 감면 조치라든 급여세 감면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악영향을 상당히 주죠. 그러니까 지표도 안 좋은 데다가 그 일반인들, 국민들까지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주택 지표가 안 좋다는 것 자체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신규 주택이 없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일반 어떤 그 세금 감면을 받는 거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그렇죠. 카드 사용에 대해서 뭐 연장 한 해 안 하네, 소득 감면 연장 한 해 안 하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재정 절벽이라는 것은 미국의 핫 이슈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한 20% 정도가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70%는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이후에 그 잠정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70%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려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체 깜짝 쇼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될 때도 누가 미국의 국가신용도 강등하냐 그래놓고 강등을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한번 큰 패닉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기는 어렵다. 의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재정 절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가를 조금 더 눌러보기 위한 재료 정도로 이렇게 봐야지 이거를 확대 해석은 해서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자꾸 재료를 내보내서 그 재료를 통해서 시장의 투심을 많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죠.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를 다 했는데 콜매도가 많아서 위험하다. 그랬는데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폭등을 해버렸죠.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콜매도 다 의미 없습니다. 큰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마시는 것처럼 지금 재정절벽이 시장에서 하대시로 자꾸 부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이 사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박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해결되겠지만 그 해결 시점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지수 상승을 당연히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 또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주십시오. 외국인들이 어저께 엄청 많이 사니까 네. 투자가들은
굉장히 좋기도 하죠. 근데 당연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봐도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차트 키높이, 유럽과의 국내장의 차트 키높이입니다. 그건 최소 2050까지가 현재 지수고 미국 지수.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8월 12,700으로 살아면 우리나라 지금 2,300가 있어야 되죠. 유럽으로 계산하면 지금 2050에서 60 사이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 38포인트 올렸으니까 실제로 1910이었으니까 130포인트를 취할 수 있다면 무진장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5천억에다가 프로그램 매수 가동 시에서 1조 7천억에다가 선물이 거의 한 6천억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4조로 샀습니다. 꾸준히 매달던 거 하루 만에 다 사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겠구나라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준 거고 외국인들은 기조를 상승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그렇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들 오늘은 선물을 약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투기적 성향이 좀 있죠. 근데 현물에서 오늘 970억 사고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저께 사서 산 물량을 이익을 내려면 오늘 좀 더 고점으로 도망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장 또 미국과 다른 장이 연출될 수 있고 어저께 매수세는 오히려 일반 투자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여타 나라보다 강한 장이 연출될 것으로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를 봐도 일본이 지금 0.5%, 니케이싱이 0.7%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약보합이죠.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일본이 낙폭을 줄여버리면 우리나라는 저거에 더블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1.4%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저께 상승폭만큼 오늘 또 가지 못하는 법이 없는 차트의 모습이고 그 수급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시장은 이제 상승 기로에 접어들었다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외국인은 가르쳐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에서 도박을 좀 하는 투기 세력입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5,000개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1870에서 매도를 이틀 만에 2만 개를 때렸던 기억이 있다면 2, 3일 안에 2만 개 못 사는 법 없지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1,700개죠. 오후장에 한번 봐보시오. 오후장에 혹시라도 오늘 적어도 월요일에 10,000개 이상 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물을 사놨기 때문에 현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물로 외도적 장세를 펼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장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다. 오히려 오후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더 집기 위한 전략 정도로 보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심적으로 이제 안정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어저께 수급은 잘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께서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상이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옵션 만기일날 외국인의 95% 물량이 1조 7천억 정도가 프로그램 사상 최대로 물량이 차익 거래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 물량이 오늘 나올까봐 뭐 좀 걱정은 했지만 사실 베이시스가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1.6 정도, 1.7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사실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998억,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2,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쇼커바 한 거랑 신규 매수 들어온 거 봐서는 그다지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653억, 개인은 계속 올라오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또 사고 있고요. 70억 정도 사고 있고 이제 기간이 5억 정도 순매수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59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오늘도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과 결국에 운수장비, 결국 전차군단을 좀 매집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전기전자 400억, 운수장비 548억, 그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시장에서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지금 0.8%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가 약세이기 때문에 조금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 운수창고, 전기가스, 유통업, 그리고 음식료품,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건설주들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2%대 넘게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제약 업종이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 업종이 거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네, 사실 외국인이요. 제가 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파생만 말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옵션 승수자라고 5배 레버리지 결국 선물 시장이 증거금이 5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옵션은 10만 원짜리가 7월부터 50만 원 결국 5배로 늘려가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도박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7월 달에는 풋옵션 그리고 8월 달에는 콜옵션이 정말 대박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주식 시장을 한 10년 정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콜옵션에서 5,000%, 2,500%가 하루에 막 나오는 적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8월달 매매가 8월달 옵션 시장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외국인들이 그 풋매도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콜옵션 전략은 거의 안 했지만 반대로 풋매도 전략을 통해서 정말 옵션 시장에서 거의 코스피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옵션 시장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은 7월 8월 옵션 승수제 시장으로 대박을 쳤다고 말을 공연하게 하면서 새로운 9월물을 시작해볼까?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물 상당히 예측하기 역시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이번에 완전 유동성 랠리에 좀 당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기에 참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간은 그동안 많이 실어놨고요. 유동성 랠리에 그리고 외국인의 오늘 방향을 보고 같이 역시 후반에 들어서 동참을 할지 일단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요? 네, 일단은요, 밤사이 소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정책위원이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22는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밤사이.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지금 액션은 취해지지 않고 있지만 22에 대한 국채 매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단기 채권 시장을 목표로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확고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 의지를 강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도 유로존 탈퇴는 ECB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외면하는 발언을 했죠. 그동안의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결국엔 유럽 이슈를 계속 어떤 액션은 취해지지 않지만 기대감이 그리고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결국엔 유럽 증시를 단기 내에 10% 정도 올리지 않았나. 결국 올해 4월 달에 거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올해 증시 중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랬는데 지금 국내 시장은 이제 그 글로벌 키 맞추기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8월 옵션 만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포지션 거의 2일 만에 한매수가 되면서 베이시스를 벌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대규모로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골고루 사면서 지수를 단기간 10일 내에 거의 150포인트 급등을 시키면서 결국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은 대박을 먹었고 개인은 거의 깡통을 차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현물은 쓸어 담는 모습. 결국엔 유럽 증시가 오르면서 왜 우리는 못 올랐냐? 미국 증시는 거의 정고점을 가는데 왜 우리는 못 올랐냐? 그거를 단순간에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결국 외국인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쨌든 8월 물에 대해서 거의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제가 시장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에 대해서 현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사놨으면은 사게 해드렸으면 투자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5%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주식시장 매일 열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지 말고 올라오면 주식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것들 제외하고 다른 대형주들도 오늘 또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 빠지는 거 보면 큰 폭의 상승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 7, 8%의 상승이 있었고요.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많이 올랐다는 거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참여를 했었어도 상당히 먹기는 힘든 시장이었다는 거 이 점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자 일단 121선 돌파를 어제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이 1920포인트인데요. 이 선을 어제 장대 양봉을 그렸다는 건 결국에 1920선에 대한 지지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현물 수급이 사실 거의 1898
결국 1900선 위에서 2조 가까이 지금 사들어왔고요. 이게 쇼커버지 신규 매수인지는 솔직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 매수세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익을 또 남기고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키 맞추기가 진행되냐면 코스피가 2020포인트 맥시멈입니다. 2020포인트는 그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베이시스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프로그램 어제 나왔던 게 매도 차익 잔고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왜냐면 외국인은 지금 선물을 조절하고요. 결국엔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매도 차익 잔고 자기네가 원할 때 쏟아낼 것이지 지금은 쏟아내지 않을 거랍니다. 오늘부터 쏟아내면 어제 1조 5천억을 산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옵션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현물에 대한 거는 외국인이 단타로 접근하는 외국인은 보통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은 눌림목을 줄 시 낙폭 대형주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2000 이상으로 갔을 땐 다시 인버스 반대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맞다. 다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날 옵션 시장 보면 외국인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콜매도, 풋매도 각 결국 선물 260 위에서 콜매도 그리고 밑에서 풋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당분간은 급등에 따른 행보장을 만들겠다는 여지가 일단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적극적으로 당분간 들어왔던 것처럼 없고요. 현물은 그럼 왜 매수하느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경직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보시면 오늘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결국 전차군단만 사는 거는 다른 업종은 별로 살 의향이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어제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어제 6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지 말라. 오늘 예를 들어서 종목을 잠깐 말씀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상당히 좋았고요. 얘도 바닥에서 일어나는 차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2-3% 최소 종목은 2-3% 이상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한 3번에는 나눠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수익률 높게 가지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글로벌 키 맞추기를 하더라도 맥시멈은 2020이고요. 제가 보는 판단은 2000선이 오면은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는 한 지금 6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위로 열려 있고요. 밑으로는 제일 하단이 1880 정도 역시 60포인트 열려있다고 보는데 지지선은 어쨌든 어제 양봉을 만들면서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으니까 크게 깨질 일은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이 자신 없으면 레버리지나 코덱스 결국 ETF 위주의 단기 매매를 하셔도 크게 물릴 일이 지금 시장에는 일단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트레이딩 매매는 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간에 대해서. 어쨌든 그리고 이번 장에 대해서 솔직히 옵션 만기 어제 끝났지만 그때까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등을 할지는 사실 저도 예측을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시장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 확률상 면에서 이게 높은 분들이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큰 도움 주고 계시는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자 봐야죠.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추세 매매를 위한 주식의 적극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박소영 대리는 일부 물량을 축소한 후에 1900포인트에서 재매수하자. 정영원 연구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예상. 최희용 대리는 차익 실현 후에 현금을 확대한 후 관망하자. 김도영 대표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의 장중 매매 유효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는 1900선 정도까지는 아마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한 듯합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건설화학 정유업종을, 박소영 대리가 철강기계 건설업종을, 정영훈 연구원은 자동차, 최희용 대리 바이오, 김도영 대표가 내수 IT 부품업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건설업종만이 두 분의 전문가들 중복해서 추천을 받은 업종이네요.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주알파의 김도영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시장은 역시 옵션 만기 서프라이즈들이 두 번의 이틀 연속으로 수목하고 난 뒤에 이제 숨고르기 양상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본 시장이 지금 약보합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업종으로 확산이라고 보다는 관망세로 뚜렷하게 저점 매수분밖에는 없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주의 시세들이 아침 초반에 테마를 일부 만들면서 나오는 정도지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을 본다면 이제 옵션 만기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들의 시초반에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날 강한 밤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대형주 쪽보다는 개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의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금일 같은 경우에 막판까지는 좀 조정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그리고 내수 IT 부품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보다 더 상세하게 들려주십시오. 네, 실제적으로 수요일, 목요일날 강한 리바운딩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수 대비해서 종목군들이 강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이미 일단 기초 소재 쪽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고르기 양상이 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별주 쪽에서는 오늘 금요일날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수요일과 목요일날 중에서 일부 테마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경역주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아침 초반과 함께 무선 충전기 테마 쪽이 강한 시세 쪽을 좀 만들어내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다면 마지막 오후장까지는 이런 개별주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매수가 붙어준다라면 장중에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또는 숨고르기 양상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이 모두가 다 쉴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 특히나 의류라든가 또는 중국 내수 관련주 춘절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등 내수주 쪽으로에 대한 매수가 한 땀 한 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포트에 편입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들려주십시오. 네, 금일 관심 종목으로는 시장이 눌릴 것으로 양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중국 내수 관련되고 단기 낙폭 부분에 대한 실적 악화 부분에 대했던 낙폭 확대에 따른 역발상 측면의 락앤락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락앤락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플라스틱 밀폐용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부분보다 워낙 락앤락이 중국 내수주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이유는 락앤락이 현재 밀폐용기 쪽에서는 중국에서는 고가 제품에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부진이 있지만 하반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춘절을 비롯한 중국의 내수 부양 부분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걸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과 함께 수급 악화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 압박 속에서 하지만 최근에 그 가격 매력이 오면서 매도 압박의 수급 악화설이 이제 좀 진정되는 매도 규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이 모아가는 것도 유효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는 오늘 제시해드린 매매 전략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국발 소비출 부행책에 수혜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매수가는 지금 추격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6,200원에 붙여서 26,200원에서 26,300원 밴드 속에서 비중 10% 진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7,500원이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 순저가 라인은요. 시장 부근에 대해서 영향력을 여전히 매도 압박을 받는다면 25,000원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외 변수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로 중요 분기점 돌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강력한 매수가 반등 탄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어느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지 분석해봅니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매력을 지닌 지방개발공사 발행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는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2015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특화 단지로 본격 개발됩니다. 향후 국내 카지노 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대규모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전환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 향후 유망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네, 더해지는 글로벌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좀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또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하며 2010년 1월 1.5% 이후 2년 6개월 만에 1%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통화 완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와 경제 지표의 조합은 은행 지급 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등의 조치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글로벌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까지 가세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함께 증시 변동세가 이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중요 분기점이 일단 1900포인트, 1920포인트가 이제 상향 돌파가 됐습니다. 추세 전환 가능성과 높아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일 코스피 1900에서 1920선 장대 양봉을 넘어섰는데요. 대외 변수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이상 대규모 순매수로 중요 분기점 돌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일자 저항선을 장대 양봉으로 넘어선 데 이어서 거래 대금까지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프로그램 매수세가 1조 7,800억 원이 이상이 유입되는 등 7월 25일 이후 누적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단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 하루에 1조 원 이상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됐던 총 8번의 평균 코스피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 물량 소화 과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 과정에서 나타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는 추가 상승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결국 단기 급등에 따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잔고의 급증에 따른 부담감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나오겠지만 이런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은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제 시장에 이제 추세를 살아있는 종목들 업종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증권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업종을 좀 포인트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형 업종으로는 섬유 의복 그리고 은행 보험 음식료 그리고 철강금속 기계 서비스 업종이 이렇게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업종들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개발공사의 부채가 점점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방개발공사의 발행 채권은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최근 채권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그런 이제 저금리 기조가 심해지면서 이제 투자 대상이 일단 좀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매력을 가진 지방개발공사 발행 채권들의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개발공사의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면 지방개발공사도 구조적 상환 능력이 강점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한국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볼 때 이제 지방개발공사의 구조적 상환 능력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수하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펀더멘털에 입각한 이제 투자 선호 순위는 좀 분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은 공사 자체적인 사업 성과나 재무 상황에 따라 공사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투자 선호 순위를 사업 성과나 그리고 재무 상황에 의거해서 분류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개발공사의 재무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방개발공사의 자체의 재무 안정성 지표보다는 각 지방단체의 지원 역량 대비 산하지방개발공사의 차입 통계를 대용 지표로 이제 활용하면 좀 더욱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좀 파악을 했을 때 최선호 이제 지방개발공사는 SH 그리고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등이 일단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대상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 대상으로만 접근한 이제 지방개발공사는 인천 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 투자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영종도가 국내 최대 카지노 리조트로 개발된다고 하죠. 세계 각국의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카지노 업계 판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가 이제 2015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과 이제 투자 양해각서 MOU를 이제 맺고 1년 가까이 이제 진척되지 않았던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 법인 설립과 그리고 5천만 달러 이상의 선투자를 해야 하는 기존 사후 허가제에서 오는 9월부터 사전 심사를 통해서 조건부 예비 허가를 이제 받은 것에 이제 따르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8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의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시저스 이제 엔터테인먼트 등 외국 기업 2곳과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국내 기업 1곳이 영종도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카지노 기업들과 투자 유치를 상담해 왔지만 사후 허가제가 걸림돌이 돼서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사전 허가제 결정 이후 투자 협상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하면서 일정이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카지노 기업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영종 하늘도시 내 밀라노 디자인 시티의 복합 리조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후 허가제를 이유로 업무 추진을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사전 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최근 1억 1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430억 원을 이제 선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4위의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단시티 지구, 그러니까 복합 리조트 설립을 이달 들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이 회사 투자개발 담당 주요 임원이 인천시를 방문해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선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저스 측은 1단계로 2015년까지 7억 5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파라다이스 그룹도 국제 업무단지 내 하얏트렌시 호텔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국제 업무단지로 확장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게임기 제조업체인 세가그룹과 합작해서 7천억 원을 들여서 카지노 호텔과 공연 전시장 그리고 쇼핑몰 등을 내년에 이제 착공하기로 한 이제 그런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는 이제 이번에 이제 영종도 카지노 복합 시설이 지어진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마카오 규모의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사업 전망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이 같은 걸 모멘텀으로 해서 한번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분위기 들려주십시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의 장 출발인데요. 0.04% 하락한 2173.6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인사에 매도 물량들이 크게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움직임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주요
주요 경제 지표들 또한 조금은 개선될 여지를 남겨놓은 가운데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150선 위에 안착 이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150과 2200의 박스권 기종의 움직임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투자는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의 빠른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본토 증시 또한 계속적인 해외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증시의 안정적인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판매 성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는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시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서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한 주간 주가가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변할까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오늘의 전반적인 흐름 좀 살펴보시고 코스피 흐름과 투자 좀 살펴보신 다음에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보시면 코스피 흐름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흐름 자체가 4.97% 이상 올라줬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줬는데 일단 오늘도 일단은 소폭 오르다가 다시 일단 오늘 약보합, 강보합 지금 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 좀 보여줍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지수 자체도 보합권에 머물러 줬고 유럽 지수들도 보합권에 머물러 주면서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아직은 좀 지켜보자. 오늘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 자 최근 들어서 매수량입니다. 최근 이게 바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수량입니다. 자, 3조 5천억, 일주일 정도 되는데 3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좀 소폭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어요. 기관들도 그나마 좀 6천억 정도.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어제 그 장 끝나기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1조가 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은 거의 4천억 가까이 3,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호가 때 갑자기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물량을 그냥 싸그리다 잡아먹어주면서 기관들의 그날 어제 자체는 마이너스 800억이 돼버렸고 외국인은 1조 5천억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굉장히 재밌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일단은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은 유럽과 미국이 아닌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투자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있는 바로 투자처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눈여겨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아시아존으로 자금이 굉장히 크게 좀 이동하고 있다. 일단은 보합권이지만 일단 눈치 보기 작전 중이지만서도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흐름 살펴보시면 자,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나마 좀 코스피에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의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틀 연속 같이 동반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키 맞추기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바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난 이후에 그 자금들 자체가 매도세가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코스닥의 실적주 중심으로 쏠림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닥 중심에서 실적주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셔야 되는데 제가 어떠한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냐? 바로 현대나 이제 삼성 관련, 자동차나 여기 전기 전자 관련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삼성 관련주들 중에 삼성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이런 부품주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주나 이런 주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야말로 한번 빠지고 이제 기관이나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코스닥으로 몰려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신호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코스닥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자체는 2000포인트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다시 한번 500포인트 도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 코스피 키 맞추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500포인트는 코스피에서 2000포인트가 아니고 코스피가 지금 현재 1950일 때 500포인트가 가져되는 게 정상인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 굉장히 지금 싼 가격대.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의 좀 어느 정도는 매수가 당분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한 주간 동안 하락 업종이 딱 하나 있었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건설업이 세상에 8.3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건설업. 자, 일단 보시면 수주 증가 따른 그 영향과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이 인식이 확실하게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증권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단 주식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뭐 볼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받쳐주면서 상승한 모습. 자,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자,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가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한동안 좀 많이 쉬어갔었는데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쏟아져 들어와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에만 1조가 몰렸습니다. 자, 외국인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3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좀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다른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유통업 같은 경우도 5.9%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유통업 같은 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뚜렷하게 당분간의 시장 이슈는 유통업 쪽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 싸졌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좀 몰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화학업종입니다. 자, 화학업종에 대한 기대감, 화학업종 많이 지금 기다리셨을 거예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화학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LG화학인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업종,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3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분할 매수 하셔라. 계속적으로 화학업종에 LG화학은 분할 매수 하셔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신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났죠.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쌍끌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화학업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이제 기대감. 자, 10월부터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로 인한 영향 자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이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33만 원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 좀 보여줬지만서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단은 121선,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장 많은 좀 매수, 두 번째로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5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도 5.47% 급등하는 모습. 대부분의 업종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가장 급등을 안 한 통신업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통신업 같은 경우를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통신업을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 지금 통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일주일 동안 0.8% 정도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모습 좀 보이는 듯 싶었는데도 이 주봉이에요. 통신업 주봉인데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꼬리 달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게 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꼬리 정확하게 달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온다면은 이 종목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딱 121선 통신업종 중에서 121선 부근인데 이 정도까지 상승한다면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기대. 통신업종 너무 많이 올라 제가 계속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갈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일단은 통신업종 좀 정리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큰 실망은 하지 마시고 다른 업종 수익 나오고 계시니까 그쪽 관련 업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LG화학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LG화학 차트를 제가 좀 볼게요. 자, LG화학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봉이고 일봉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30만 원 부근에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좀 3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가 맞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30만 원을 뚫고 올라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항상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또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서도 일단은 오늘 같은 거 120선 뚫고 올라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폭을 보자면은 일단은 단기 매물대는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물대가 바로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때 물량 자체가 이때 쌓여 있어요. 거의 똑같죠. 자, 이 물량 오늘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장에서 초반에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다시 한번 그 반등 구간인 자, 얼마죠? 35만 원 부분, 35만 원, 36만 원 부분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고 또 수급 또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의 이런 시장 자체 흐름에서 화학주와 그리고 전기전자, 자동차주가 관심받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주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기전자 쪽은 그 무조건 중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아무리 전차군단이라고 하지만서도 이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 특히 LG전자, 이런 LG전자 같은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도 놓치지 않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상승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제 하락업종인데 자, 하락업종이 아니고 예상 흐름인데 자, 다음 주 예상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제 드디어 유동성장의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마찬가지였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물량까지 확 뺏어 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쏠림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매입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닥이 아직 안 갔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흐름, 코스피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삼성 관련주들, 그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코스피의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투자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품주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실적주, 지금 실적 발표가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8월 15일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지금부터 해서 실적 발표 미리미리 좀 전화를 확인하셔가지고 괜찮은 종목들로 좀 투자가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찾아보시기에 가장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게 삼성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찾아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장 어땠냐? 자, 제가 재밌는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화이팅, 금메달 화이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이걸 적어놨냐면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누구죠? 저 최조 선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금메달 따신 분인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메달 개수 나누기 2를 하니까 코스피 상승률이랑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8월 달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2000포인트에 대한 그 부담감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1950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을 반복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지금 금메달이 12개죠. 12개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 12.76%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6% 정도가 아무래도 이번 달의 상승률, 8월 달에 코스피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예측치를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굉장히 기쁘겠죠. 하지만 지금 거의 5% 이미 올라줬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금메달을 따는 만큼 코스피가 올라간다. 여러분들 올림픽을 응원하신다면 당연히 코스피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올라갈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9월 달에 뭐가 있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9월 달에 그한 기대감이 심리적 영향이 아닌 오히려 유동성 장세의 확대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한 2000포인트 이상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장난이지만서도 일단 제가 가장 원하는 건 12.76%입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하고 딱 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하나 더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6.5% 정도 이번 달에 코스피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2610번으로 전화도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주시고요. 많이들 자주 들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